네, 일명 수원 발발이라고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에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화성시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연말이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어떻게 운영을 하셨고 내년 목표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눈 깜짝할 사이에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면적이 서울시의 1.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동탄 신도시부터 서쪽에 있는 서해안까지 그야말로 신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에 28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취임 인사를 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쯤에는 화성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하고 거기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의 주요 현안이라든가 사업 그리고 이슈들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최초로 시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시정 브리핑을 한 달에 한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별, 권역별, 계층별 주요 현안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민선 8기 이전차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화성시 인구가 96만 명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행정 기반도 구축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150만 200만 화성 미래 시민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주요 추진 사업들에서 꼼꼼히 챙겨볼 계획입니다. 예. 자, 성범죄자 박병화 거주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원 일대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가 지금 예. 이제 화성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거주를 하게 된 거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박병화는 사실 저희 화성시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박병화가 우리 화성시에 거주할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박병화는 10월 31일 날 출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인 10월 25일경에 박병화 어머니께서 박병화가 조카라고 속이고 원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31일 날 출소와 동시에 6시 30분경에 입주를 하고 법무부에서는 우리 시에 입주시킨 이유인 7시 39분쯤 통보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때 최초로 알게 되었죠. 만약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박병화가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불안감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 날부터 각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또 박병화 퇴거 요구 서명운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국민청원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박병화가 거주하는 그 집 주인께서는 이 계약 당시에 박병화 어머니께서 와서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공지하지 않은, 즉 박병화가 성범죄 신상 공개 대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 만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보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재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가 계속된다는 게 그만큼 시민분들이 불안하고 또 위협을 느낀다는 건데 예.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시에서는 예, 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박병화가 거주한 10월 31일 바로 그 즉시 지역 주민들과 또 인근 대학, 수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장안대학교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비상대책 TF를 바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박병화 거주의 부당함을 알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CCTV 32대를 추가 설치하고 보안 등 가로등도 110여 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안심 패키지 시트 등을 박병화 거주 지역 주민들한테 보급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안전 지킴 센터를 현장에 설치해서 2명이 24시간 동안 박병화 거주 지역을 감시하고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에 우리가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박병화 외출 금지 시간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거든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금지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강력 성범죄자들에 대한 거주지를 제한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 동의 청원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예.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병화 거주가 기망에 의한 불법 거주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박병화 퇴거를 요구하는 퇴거 및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청원 제출 20여일 만에 화성 시민 5만 명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네. 이는 그만큼 화성 시민들께서 박병화로 인해서 불안하다. 정부가 나서서 시민 안전 대책을 강구해 달라 예.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박병화가 거주하는 그 지역 국회의원인 권지승 국회의원께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또 화성에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세요. 송옥주, 이원우, 권지승 국회의원 세 분께서 오는 12월 19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네. 모든 대책들을 검토하고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또 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대규모 네. 집회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 시민 비대위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박병화가 거주한 직후부터 봉담 지역뿐만 아니라 화성 전 지역의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단체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20개 단체 3,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집회, 시위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각 사회 단체별로 집회 및 시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박병화 퇴거 시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곧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인 시위, 지역별로 1인 시위를 하면서 박병화 거주의 부당함을 알리고 또 그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성범죄자 거주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아니면 대책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성범죄자가 출소해서 이제 거주 문제가 논란이 된 게 네.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 근본적인 그렇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성범죄자의 62%가 3년 이내에 재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박병화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우리 시민들이야 좋죠.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또 화성 시민 못지않게 그렇죠. 혼란과 예. 또 안전 불안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강력 성범죄자나 정신질환 범죄자 같은 경우에 만기 출소 후에 바로 사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에서 치료 후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한해서 이렇게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보호 수용제도 또는 보호 치료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강력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거주지를 또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력 범죄자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거주할 때, 거주지를 정할 때 사전에 그 지역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시민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분들 불안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네. 계신데요. 끝까지 시정에 네.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